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C언어 14주차 4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했던 수업을 좀 리뷰를 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한 페이지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구조체 안에 함수를 넣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구조체가 이제 보시면 이 안에 멤버 변수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멤버 함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int student라든지 set student info라는 함수가 있었죠. 함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원래 함수 이제 구조체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구조체 밖에 존재했었는데, 이제 요걸 구조체 안에 넣어버릴 수 있어요. 구조체 안에 넣어서 자기 자신의 정보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신의 스튜던트 정보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아까는 원래는 이제 S1은 그 다음에 set student info 이렇게 넣어놔서 이제 set student info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호출된 함수에서 돌려주는 정보를 S1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S1에 있는 set student info 함수를 그냥 호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멤버 함수라고 합니다. 네, print student 함수도 마찬가지. 네, 요거는 원래 이제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C 더블 플러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CPP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사실은 확장자를 처음에 이 프로그램 만들 때 .c로 만들면 안 되고요. .cpp로 만들면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뭔가 이제 새로운 C 프로그램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cpp로 확장자가 되거든요.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나가게 되면 C 더블 플러스에서 이제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요 OOP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제 습득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자, 뭐 이런 것이 있다 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한 학기 리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했던 내용이에요. 1주차부터 해서 이제 쭉 내려오죠. 내려와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어느새 14주차 구조체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됐던 과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과제를 내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과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매주 이제 과제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운 것 좀 리뷰를 해보면요.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배웠던 거는 이거예요. 프로그램의 형태와 기본 순서. 자, 좀 코드를 보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화면만 보면은 이제 글자만 보면은 잘 와닿진 않죠. 네, 좋습니다. 프로그램의 형태와 기본 순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메인 해가지고 이런 애가 있었죠. 그래서 메인.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것이 함수다라는 거. 이제 메인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인 함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int형으로 지금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return 0이라고 뒤쪽에 적어줍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코드, C 언어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면에 뭔가 출력하려면 printf로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출력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미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 컴퓨터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stdio에.h에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변수와 자료형. 그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함수 안에서, 하나의 함수 안에서는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이 됩니다. 또 한 줄 안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괄호 안에서 가장 이제 안쪽에 있는 것부터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런 것을 했었죠. %d 하고 여기서 %d라고 그냥 해놓고요. 이 안에서 3 곱하기 4 라고 하면 3 곱하기 4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printf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 한 줄 안에서는 가장 안쪽부터 이제 실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수와 자료형, 변수를 이제 배웠죠. 변수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했어요. 공간이 있어야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int라고 하는 타입이 있었고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블이 있었고요. 플롯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있었죠. 플롯 D 이렇게 있었고. 자, 이렇게 기본 타입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값을 집어 넣을 수 있죠. 요거는 그냥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변수가 있다 라고 변수를 선언합니다. 네, 변수는 내용을 정의를 하는, 내용을 이제 값을 넣는 거는 a에다가 뭐 3 이렇게 하면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과 연산자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요 는이라고 하는 거는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C 언어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A하고 3하고 같다 라고 그냥 오랫동안 10년 넘게 여러분이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A는 3이다 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A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다. B에다가 네, B에다가는 K라는 값을 집어넣자. C에다가는 3.5를 넣자. 더블이니까요. D에는 4.3을 넣자.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죠. 자, A는 A 모듈러 2다. 이건 뭐예요? A를 2로 나눠서 그 결과를 그 나머지를 A에다 집어넣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3이니까 3 나누기 2의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1 값이 A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게 주식과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 그리고 화면 출력. 화면 출력은 printf 그죠? 여기서 변수를 쓰려면 여기서 바로 값을 집어넣습니다. A 이렇게 하면은 A에 들어있는 값이 화면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캔f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A 값을 이렇게 바로 넣을 수도 있지만 바로 넣지 않고 스캔f를 통해 가지고 %t 여기서 A 이렇게 하면 사용자로부터 A 어떤 하나의 숫자 값을 읽어 가지고요. 읽어서 그 결과를 그 내용을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배웠어요. 조건문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는데 이제 조건이 걸리면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 게 항상 실행되는 게 아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실행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네,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ntf를 하는데 항상 출력하지 말고 if a가 3보다 클 경우에만 출력해라 라고 하면 3보다 큰 경우에만 출력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scanf 생각하고 네, scanf 언더바 s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깜빡깜빡하죠. 여기서 이제 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를 넣으면 출력을 안 해요. 출력을 안 하고 4를 넣으면 네, 역시 출력을 안 하네요. 그럴까요? 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A가 3보다 크면 제가 여기서 A를 2로 나눠버려서 그래요. 나누고 나머지를 하니까 항상 3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로 지금 나눠서 나머지니까 0 아니면 1이죠. 그럼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계산을 한 다음에, 자, 0보다 크면, 네, 0보다 크면, 이제 출력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3을 넣으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럼 출력이 되겠죠. 나머지가 1이다.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나머지가 0이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니까 출력이 안 되겠습니다. 출력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if 하고 뭐 특정 네, 명령. 여기 한 줄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중괄호를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두 줄, 세 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계속 이제 if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한 줄인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기본 그 외의 경우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인 경우는 항상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else가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2로 나누지 않고 3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경우 수가 세 가지죠. 0, 1, 2. 자, 그러면 여기서 else if a가 자, 맨 처음에 a가 0인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1인 경우. 여기서는 줄여서 printf 네, 나머지가 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머지가 1입니다. 자, 그 외에는 어떤 경우예요? A가 2인 경우, else. 네. 그래서 이제 if, else, if의 else의 경우에는 이제 요런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는 경우에는 이제 A에다가 if, else, if 하고 마지막에 else라고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씩 보면은 학생들 중에 뭐 이렇게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드가 사실은 3으로 나눴을 때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없죠.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없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코드 작성하다가 수정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뭐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도 같이 수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전하지가 않죠. 여기서 else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이거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else 예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2로 넣든지 3으로 넣든지 4로 넣든지 심지어 5라도 이렇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네. 적어도 예외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조건문입니다. 자, 조건문은 사실 이제 if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가장 많은데요. if 말고 또 다른 경우 쓸 수 있어요. 뭐냐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스위치. 자, 스위치로 해서 자, A라고 하는 거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A에 따라서 이제 아래쪽에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케이스 1, 그 다음에 A가 1인 경우. 자, 스위치의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신 것이요. 이제 중간에 브레이크라는 것을 꼭 삽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1인 경우는 이렇게 넣고요. 자, 뭐 2인 경우는 A가 0인 경우는 0입니다. 1인 경우는 나머지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2인 경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else if, else if, else if 하는 else가 있죠. 만약에 else는 뭐냐면 디폴트. 여기 브레이크를 안 넣었네요. 브레이크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 상황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브레이크를 안 해도 돼요. 이제 브레이크를 하는 이유는 스위치 모드의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차례로 그냥 실행을 쭉 다 해버려요.
A가 0에 들어왔을 때 요것도 실행되고 얘도 실행되고, 만약에 여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얘도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브레이크를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브레이크를 안 넣고 이제 쓰는 거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이제 어떤 트릭을 써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브레이크를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브레이크를 안 쓰게 되면은 사실 좀 전반적으로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것이 좋고요. 꼭 써야 될, 꼭 중간에 안 써야 된다라고 하면 가독성을 위해서 이제 주석 처리를 좀 주석으로 설명을 달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조건문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 있습니다. 반복문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자, 지금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얘를, 자,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입력을 받아서 이제 화면에 출력하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줄여봅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스, 자, 디폴트는 뭐 그냥 일단 놔두고요. 자, 두 가지 케이스. 디폴트도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머지 0이니까 짝수죠. 그죠? 짝수. 얘는 홀수. 자,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코드예요? 뭐 하는 코드냐고 물으신다면, 네, 어떤 코드죠? 사용자로부터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그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고 화면에 출력해주는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코드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싶어요. 네. 한 번만 입력받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입력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for문을 쓰게 됩니다. 지금 스위치로 해가지고 몇 개 안 되는데 너무 지금 복잡하네요. 그럼 if로 가겠습니다. if a가 0인 경우 else. 네, 훨씬 간단하죠.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가 간단할 수 있고요, 간단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if가 간단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케이스문은 if els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10번 반복하고 싶다. 그럼 뭐 어떻게 하나요? 포문으로 for i가 0부터 i가 15도 작을 때까지 i 더하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i도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포문을 돌릴 때 일단 좀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를 안 해도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띄어쓰기를 안 하게 되면 너무 헷갈려요. 코드가 실수 코드를 작성하다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문의 기본 이제 사용 방법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i가 0부터 뭐 얘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더하기.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요건 초기화 한 번만 실행되죠. 얘는 뭐예요? 검사, 체크. 자,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그 다음은 포문 안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포문을 끝낼지 결정하는 것이 요거 컨디션 부분입니다. 체크하는 부분. 요거는 뭐예요? 한번 실행한 다음에 포문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실행한 다음에 뭔가 업데이트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부분, 이렇게 한번 실행하고 이제 그 뭐 한 번을 그 아이터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터레이션이 한번 끝난 다음에 이제 꼭 요거를 여기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반복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이제 함수는 여기서 이제 어떤 하나의 뭐 서브라고 해볼게요. 서브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좀 복잡한 애를, 긴 애를 별도의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라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코드가 분리됐죠. 이렇게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지금 없어서 A도 여기로 가야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메인 함수는 굉장히 간단해졌죠. 단출해졌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낼 때 몇 번 반복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 5다 이렇게 하면 5번 얘를 반복해라.
이제 받아요. 정보를 받아요. 정보를 받는 것이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 함수 인수 혹은 파라미터. 자, 이렇게 파라미터라고 한다라는 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걸 사용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데, 자, 이 보내주는 횟수만큼 반복해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보내준 횟수만큼 입력받아서 짝수 홀수를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네. 홀수 4 짝수 10 아이고 제가 10 짝수. 자, 맨 처음 3이라고 하니까 그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총 이제 3의 홀수 뭐 짝수를 계속 얘기를 해줬고요. 총 3번 반복하고 5번 반복하고 끝이 났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함수와 파라미터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배열은 뭐죠? 배열은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어떤 공간에서 이제 배열 변수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변수 여러 개 이제 쭉 늘어놓는 것이 이제 배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int a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변수가 크기가 10이에요. 그러면 10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a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수 있죠. i가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더하기 그래가지고 i도 선언을 일단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i에다가 3을 넣는다. 이건 여기다 i를 넣는다. 이건 i 곱하기 10을 넣는다. 그 다음에 넣은 다음에 우리가 출력을 해보겠다. 그러면 printf %d 그리고 a의 i다. 이렇게 하면 얘가 출력이 되겠죠. 출력 한번 시켜볼까요? 네, 이렇게 0부터 90까지 출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에다가 값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어요. 배열은 왜 쓰죠? 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네, 이제 뭐 어떤 몸무게다. 몸무게인데 이제 약 1년간의 몸무게 변화를 저장해서 이제 저장해 놓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뭐 오늘의 몸무게, 내일의 몸무게, 1일의 몸무게, 2일의 몸무게, 3일의 몸무게, 혹은 1월의 몸무게, 2월의 몸무게, 3월의 몸무게, 뭐 해가지고 12월의 몸무게 이렇게 해서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 이렇게 넣으면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쫙 모아가지고 웨이트 해서 이제 대괄호 넣고 12 이렇게 하면은 총 12칸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이 이제 배열이다라는 거고요. 배열의 활용법, 배열의 파라미터로 넘기는 방법 등등은 이제 시간상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터인데요. 포인터는 이제 누군가를 어떤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팅 한다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변수 어떤 하나의 값이 있는데 이렇게 a 값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서브 함수에 서브 함수를 호출해요. 서브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a를 넘겨줍니다. 근데 a를 그냥 넘겨주면 사실 여기 절대 바뀌지 않겠죠. a 값 자체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주소를 넘겨줬어요. 여기서 주소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소를 받으면 어때요? 이 안에서 n repeat 값을 제가 만약에 마지막에 그래서 n repeat 값을 4로 바꿨다. 그러면 n repeat 값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값을 바꾸려고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적으면 안 되고 앞쪽에 요거를 별표를 쳐줘야 된다. 그래야지 별표를 넣어줘야지 어떤 포인터 변수 포인팅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말할 때는 이제 항상 별표를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변수의 주소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를 표기를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열하고 구조체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셨던 것이 이제 어떤 콘솔 창에서 이제 자유롭게 원래 기본적으로 프린트F 해가지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쫙 출력이 되잖아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출력이 돼요. 하면 위에 홀수하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출력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넘어서서 특정 좌표로 이동해 버리는 거 설명을 중간에 한번 드렸었죠. 자유롭게 콘솔 출력을 하는 방법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코드를 하나 볼까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 네, C 프로그래밍, 네, 중간에 저희들이 심플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네, 코드를 만들었었죠. 네, 이렇게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기네요. 자, 커서를 숨기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위치로 이동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goToXY 라고 하는 함수인데, goToXY라고 하는 함수가 원래 있던 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은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잠깐 끊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기말고사 설명드리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는 여러분이 게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무 게임이나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만들다가 말았던 슈팅 게임, 일단 게임 작성이 이제 이번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네, 게임을 작성하는데 장르 불문. 네,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뭐 퀴즈 게임도 게임은 게임이죠, 그죠? 그래서 퀴즈 게임, 뭐 퀴즈, 슈팅, 뭐 기타 등등, 뭐 RPG, 뭐 네, 또 뭐 있죠? 총 쏘는 게임, FF 뭐라고 하지? FF 생각이 안 나네. 네, 하여튼 그런 게임들 있죠. 그냥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예, 아무거나 상관없고, 이제 뭐 보드게임, 예? 보드게임. 이제 뭐 지금까지 배웠던 거 활용하면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게임 작성하시면 되고,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이제 배열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구조체 쓸 거. 네, 배열과 구조체가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출물은 뭐냐? 뭐 제출물은 이제 게임 코드. 네,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제가 이제 가져와 다운 받아가지고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딱 돼야 돼요. 게임 코드. 그 다음에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은 뭐냐면 게임 실행 화면이 이제 하나 일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설명, 게임 및 코드 설명. 네, 게임만 설명하는 게임도 물론 설명해야 되겠죠. 이런 거다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자기가 이제 딴 데서 뭐 가져왔다, 코드를 어느 정도 가져온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여기는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동영상에 있어서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동영상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얼굴이 나와야 돼요. 얼굴 나오기. 네, 그 반디캠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웹캠이 있는 노트북이다 혹은 웹캠이 붙어 있는 컴퓨터다 이렇게 되면 얼굴이 바로 나오게 같이 캡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그냥 핸드폰으로 누구한테 부모님이나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얼굴과 이렇게 게임 코드 설명 같이 나오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찍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여기 가져다 놓고 여기 이제 모니터라고 해볼게요. 모니터 보면서 자, 이렇게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설명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얼굴과 이제 컴퓨터 모니터 같이 나오게 이렇게 녹화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걸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모를 수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소리를 몰라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출물이 게임 코드인데 게임 코드를 만드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터넷에 있는 코드를 여러분이 그대로 들고 와서 이제 돌렸다 이렇게 하면 저도 인터넷을 보다 보면 얘 이제 카피했구나 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 누가 대신 만들어줬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찾아가지도 않을 거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아예 그냥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그런데 여기 조건은 뭐냐면 얼굴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얼굴이 나와야 돼서 여러분이 직접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이제 게임 실행 화면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잘 하셔야지 이제 그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 친구는 이제 코드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할 테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임을 잘 작성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설명을 잘 하는 부분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설명이 됐나요? 그리고 동영상 이제 길이는 네, 5분 미만으로 5분 이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너무 짧은가요? 그 정도만 하죠. 5분으로 해서 이제 5분 동안 여러분이 그 코드를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실행 화면은 사실 조금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 이제 긴 시간 수고가 정말 많으셨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전혀 해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다음 학기는 얼굴 보면서 수업하면 좋겠는데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하시고 이렇게 방학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 이렇게 다른 수업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